예. 자, 그러면 저희가 또 다음 주제가 기다리고 있잖아요. 예,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는 건강 스페셜 여러분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이제는 저희가 한번 치과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남녀노소 누구도 병원 가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예. 뭔가 아프기 때문에 특히라도 저희가 공포를 느낄 수 있는 치료 중에 하나가 바로 치과 치료인데요. 네. 이 치료 중에서 여러 가지 공포증 유발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네. 보통 얘기를 해보면 내과 공포증, 뭐 피부과 공포증 이런 얘기는 못 들어본 것 같아요. 그러네요. 저희가 네. 뭐 피부과 공포증, 피부과 사실은 좀 더 피부가 좋아진다니까 다들 가시지 않나요? 근데 그렇죠. 유독 관리긴요. 치과만 좀 네네. 약간 좀 치과 가기 무섭다. 그리고 뭐 가는데 공포감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요. 그렇죠. 근데 아마 이런 것들이 저희가 치과는 어렸을 때 가서 그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어렸을 때 보통 보면은 뭐 네. 3살, 4살 때도 치과를 가잖아요. 그럼 네. 뭔가 치료를 하게 되면 뭔가 아팠던 기억들이 있는데 네. 결국 이런 것들이 쌓이면서 결국은 치과 치료를 안 네. 받게 되는. 네. 사실 제가 치료해본 중에 제일 겁 많았던 분이 치과 의사였어요. 치과 의사 그렇죠. 선생님이 오히려 치과 공포증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치료가 네. 되게 굉장히 어려운데 근데 최근에는 이런 공포증을 줄이기 위해서 저희가 많이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네. 자면서 치료하는 방법, 그런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요. 네. 그렇다면 우리가 두 번째 주제는 바로 말씀하신 대로 치과에서 실시되고 있는 수면 치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요. 관련 내용 원장님 모시고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호 원장님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저희 치과 공포증을 없애줄 김용호 원장님 자리에 나오셨네요.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예. 오세요. 예, 저희가 아까 치과 공포증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성인이 되더라도 정말 공포증이 많은데 그렇게 정말 공포가 많은 분들이 정말 많은가요? 우리가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나요, 원장님? 네, 맞습니다. 실제로도 치과 공포증 때문에 네. 치통을 참고도 오랫동안 방치해온 많은 환자분들이 수면 치료를 찾아서 많이 방문해주고 계십니다. 네. 네, 이렇게 뭐 저희가 앞서서 대장내시경 얘기를 했는데 결국 대장내시경도 수면하고 있는 동안 치료를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처럼 예. 일반적인 수면내시경을 하는 것처럼 저희가 또 치과나 또는 간단한 시술을 할 때 이 수면요법을 할 수 있다는 말인데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우선 구강 영역을 치료하는 치과 네. 진료의 특성상 환자분께서 깊게 주무시면 호흡하는 데 지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한 상황이 일어날 수 있는데요. 따라서 환자분의 불안은 최소화하면서도 안전하게 진료를 받기 위해서 일종의 가수면 상태인 의식화 진정법이 널리 이용되고 있습니다. 네. 화면의 흐름도를 보시면은 진정 정도에 따라 그 특징이 달라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네. 전신 마취는 모든 의식이 저하되면서 호흡조차도 독자적으로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도를 확보하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의식화 진정은 의식이 다소 저하시키되 호흡이나 반사 기능에는 이상이 없는 정도로 진정 상태를 유지하면서 치료를 하는 것인데요. 네. 다만 깨어있는 상태에서 전신 마취까지의 일련의 흐름이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약물의 농도나 환자분에 따라서 각 단계가 혼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호흡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적절한 약물의 농도를 조절해야지 안전하게 진정 치료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의식화 진정요법이라는 게 결국은 네. 숨을 쉬고 뭐 호흡도 하고 모든 건 다 그냥 있는데 네. 단순한 의식 없이 그냥 잠이 네. 드는 그런 거군요. 네. 그런데 아까 잠깐 설명했는데 약물을 투여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결국은 약물을 하려다 보면 정맥 주사 같은 걸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예. 아이들은 오히려 이런 주사를 무서워하잖아요. 그렇죠. 혹시 이런 걸 주사 말고 또 다른 방법으로 이런 것들을 하는 방법들이 있을까요, 원장님? 도표를 보시면 다양한 진정 방법이 나와 있는데요. 우선적으로 소아 같은 경우에는 먼저 약을 복용한 다음에 근육 주사를 통해서
의식화 진정을 유도하게 되고요. 필요에 따라서는 아산화질소 가스를 이용해서 흡입 진정을 이용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와 달리 성인에서는 이제 정맥로를 확보해서 약물을 주입하는 정주 진정을 주로 이용하고 있고요. 이러한 정주 진정은 약물의 발현 시간이 빠르고 혹시 모를 응급 상황에 대비해서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주 진정에 쓰이는 약물로는 미다졸람이나 프로포폴 혹은 덱스메데토미딘과 같은 약물을 쓸 수 있는데요. 이 중에서 특히 우유주사로 알고 계시는 프로포폴 같은 경우에는 진정이 빠르게 유도되고 회복 역시 빨라서 상쾌하게 깬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농도를 조절해주는 추가적인 장비가 필요하게 되겠고 잠재적으로 호흡이 억제되는 작용이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치과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약물은 미다졸람인데요. 이 미다졸람은 작용의 발현이 빠르고 짧은 지속 시간을 가지면서 독성이 매우 낮기 때문에 치과 수술에 적합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추가로 불안 감소 효과나 근육 이완 효과 그리고 단기간의 기억 상실 효과도 같이 있기 때문에 진료 과정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네. 지금 해주신 얘기 들어보니까요. 저희가 소화 같은 경우는 이미 약으로 먼저 한번 먹어서 결국은 주사라거나 이런 거에 잠자는 동안에 또 그걸 못 느끼게 하고 네. 그 다음에 또 의식화 진정 요법을 써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고통이나 이런 것도 없이 그렇게 치료해 줄 수 있다고 설명을 주셨고요. 네. 또 아까 얘기해 준 게 미다졸람 네. 주로 많이 사용한다고 해주셨는데 네. 정말 여러 가지 좋은 작용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저 같은 경우에도 가끔 너무 무서워하시는 환자분들한테는 미다졸람을 사용하긴 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원장님 같은 경우에 또 경험 많으시니까 어떤 치료에서 또 어떤 환자에게 뭐 진정마취 수면 수술법이 특히 도움이 되고 있는지 좀 알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미다졸람은 가수면 상태를 유도함과 동시에 기억 상실의 효과도 있기 때문에 치료 과정이 기억나지 않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치과 공포증이 심하거나 폐쇄공포증 또는 공황장애가 있으신 환자분들에게 적합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치료할 것이 너무 많거나 과정이 복잡한 진료처럼 진료 시간이 긴 경우에는 이러한 불편감을 줄이기 위해서 이용하기도 하고요. 또한 수술 부위가 하악뼈의 신경과 너무 가깝거나 더 깊은 부위에 접근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소 마취와 함께 진정법을 이용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치과 진료로 인한 스트레스가 위험이 되는 고혈압, 당뇨를 가지신 질환을 가지신 분들에게 적합한데요. 극도의 긴장은 이제 혈압과 혈당을 상승시키기 때문에 위험한 상황이 초래가 될 수 있는데요. 이를 적절하게 대처하고 미연에 방지하고자 진정법을 병용한다면 더욱 안전하게 진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네. 근데 저는 저런 장점이 있다면요. 꼭 치과 공포가 없더라도 그냥 수면 마취하면서 저렇게 하면서 진정요법 쓰면서 그냥 치과 치료 받고 싶을 것 같아요. 네, 주사도 맞아요. 싫고 사실 소리도 싫고 그렇죠. 굉장히 그 과정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네. 그런데 이런 수면 치과 치료 그러면 어떤 과정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설명 좀 자세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전체적인 순서를 차례차례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치과에 방문하셔서 환자분 상태와 병력을 확인하고요. 정확한 진단을 받은 다음에 진정법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듣습니다. 이후에 진정법에 대한 동의서를 작성하시고 주의사항을 체크하고요. 주의사항을 숙지한 다음에 치과 치료의 예약일에 내원하실 수 있도록 안내를 드립니다. 환자분이 치과 예약일에 내원을 하시게 되면은 의료진이 판단해서 환자분의 컨디션을 파악하고 그날의 진정법을 진행할 수 있을지 혹은 컨디션이 안 좋아서 다음번에 미뤄야 될지 결정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진정법을 시행하게 될 때는 수면 내시경을 하거나 수액을 맞을 때처럼 팔에 정맥로를 확보하게 됩니다. 혈압이나 산소 포화도를 측정하는 모니터링 장치도 환자분한테 부착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수액을 환자분께 연결하고 약물을 수액에 섞거나 적절한 약물의 양을 주사로 주입하게 됩니다. 약물을 넣고 나서 약 5분 정도만 지나면 진정 반응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환자분이 충분하게 진정이 이르게 되면 진료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진료 과정 중에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서 진정이 더 필요하다면은
약물의 추가 투여를 고려하거나 약물의 투여 속도를 조절하게 됩니다. 아. 진정 약물 자체는 진통 효과가 거의 없기 때문에 구강 내 국소 마취는 물론이고 필요하다면 혈관 내로 진통제를 넣어가면서 진료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진료가 마무리되어 갈 때쯤에는 약물의 주입을 멈추고 진료가 끝나게 되면은 회복실에서 의식을 회복할 수 있도록 충분하게 휴식을 취하게 됩니다. 환자분께서 이제 100% 각성이 되게 되면은 의료진분들께서 컨디션을 확인한 다음에 보호자분과 함께 귀가하실 수 있도록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굉장히 과정이 굉장히 자세하네요. 네. 그리고 항상 제일 중요한 거 보니까 네. 어떻게 보면 환자의 상태 그렇죠. 제일 많이 모니터링하고 제일 많이 체크해서 굉장히 안전하게 이루어지는 것 같네요. 네. 이렇게 뭐 안전하게 이루어지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사실 치과에서 우리가 말하는 소공포 네, 그렇죠. 이것만 봐도 초록 색깔 그 선만 봐도 덮어도 무섭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죠. 아예 안 덮게 예. 원하는 분들도 네. 생각보다 꽤 많으시더라고요. 이런 경우에 정말 활용하게 되면 사실 치료를 할 수 있는 이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정말 여러 가지 뭐 장점은 있긴 한데요. 네. 또 원장님 실제로 이 수면 치료 요법을 통해서 치료를 못할 뻔하다가 하게 된 어떤 환자분의 사례가 있을까요? 네, 실제로 수면 진정 마취를 이용한 치료를 네. 진행한 사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화면을 띄워드리면 이 환자분은 30대 후반의 남성분이신데요. 어렸을 적에 치과 트라우마로 치과 방문을 꺼려 하셨지만 수면 치료 가능성의 치과를 방문을 해주셨습니다. 엑스레이를 보시면은 양쪽 아래 어금니 부분은 이제 충치 때문에 머리가 다 부러지고 이제 썩어서 뿌리만 남은 치아가 몇 개 보이고요. 그리고 앞니 같은 경우에도 임상 사진을 보시면 까맣게 충치가 많이 먹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 환자분은 이제 임플란트 식립 그리고 발치 그리고 신경치료를 동시에 진행하되 여러 차례 내원이 요구되는 신경치료의 특성에 맞추어서 3에서 4회 정도 나누어서 진행을 하였습니다. 이후에 간단한 진료는 수면을 진행하지 않고도 큰 무리 없이 진료를 받으셨고요. 마무리된 엑스레이랑 임상 사진 보시면은 어금니에 식립된 임플란트 그리고 앞니에 장착된 보철물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보니까 그 왼쪽에 보니까 굉장히 충치도 많고 뭔가 굉장히 네. 안 좋은 것 같아요. 네네. 그런데 오른쪽에 보니까 굉장히 뭔가 치아들도 많이 생기고 굉장히 깨끗해진 네. 것 같은데 네. 그럼 저 과정을 지금 다 주무시면서 편안하게 아까 얘기해 주신 거 그렇게 진행이 됐다는 거네요. 네네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자면서 환자분이 기억하는 거는 내가 진료실에 들어갔다가 나온 거 그 정도만 기억하시겠네요. 네, 거의 그렇습니다. 회복실에서 이제 주무시고 나서 나오시고 나서 환자분이 귀가를 하실 때까지도 기억을 잘 못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다음번에 이제 확인차 이제 체크를 해보면은 네. 그렇군요. 또 다른 증례도 준비해 주신 것 같은데요. 또 다른 증례도 한번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다음 환자도 보시겠습니다. 다음 환자분은 40대 남성분이신데요. 오른쪽 아래 임플란트 식립을 위해서 내원을 하셨습니다. 파노라마 사진을 봤을 때는 뼈 이식은 필요하지 않아 보였는데요. 실제로 구강을 봤을 때는 폭이 너무 좁아서 임플란트를 심기에는 너무 곤란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분은 그래서 주변의 뼈를 채취해서 식립할 부위에 나사로 뼈를 고정하는 뼈 증강술을 시행을 받으셨습니다. 이처럼 잇몸뼈를 넘어서는 부위나 하악골의 신경에 너무 가까운 부위의 수술에는 국소 마취를 하더라도 불편감이 있으실 수 있기 때문에 수면 치료를 진행하시면 좀 더 편안하게 진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식뼈를 고정한 나사는 6개월 뒤에 제거를 하고 임플란트를 최종적으로 식립하였습니다. 네, 지금 보니까요. 네. 그 굉장히 복잡한 시술인 것 같아요. 네네네. 그런데 사실 아까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시술이 굉장히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또 이런 수면 마취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수술 시간도 길어질 것 같고 굉장히 네. 어떻게 보면 통증이란 것도 알게 모르게 있을 것 같아서 아마 그런 경우에 도움이 되는 것 같은데요. 네. 네. 그런데 이렇게 저희가 이제 약한 마취라고 해도 어떻게 네. 보면 마취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준비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런 마취에도 저희가 이렇게 아까 얘기했지만 식사를 조절하거나 뭐 이런 것들을 해야 되나요? 네, 해야 합니다. 내원 6시간 전부터는 금식을 하셔야 네네. 되시고요. 복용하고 있으시는 약물이나 앓고 계시는 질환이 있으시다면 미리 말씀을 해주셔야 됩니다. 필요에 네. 따라서는 내과 의사의 소견서가 필요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함께 귀가하실 수 있도록 보호자분이 동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리고 치료 후에는 어지럽고 구토 기운이 있을 수 있고요. 귀가할 때는 보호자분을 동반하여 붙잡은 뒤 이동하시고 운전을 하시면 안 되십니다.
그리고 진료 당일에는 충분히 쉬시도록 하시고 식사는 가볍게 유동식으로 드시되 계약과 같이 중요한 결정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이렇게 보니까 결국에는 수면 내시경 했을 때와 비슷한 이런 주의사항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제가 아까 사례를 보다 보니까 다 30대 남자분, 40대 남자분이신 것 같아요. 예. 남자들이 저도 예. 이렇게 겁이 많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이제 남자분들도 이제 이런 의식과 진정법을 찾고, 그리고 이제 뭐 무서워서 치료를 못 받는 것보다는 어쨌든 이런 진정하에서 치료를 해서 치아 건강을 찾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할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어쨌든 마취잖아요. 저희가 그렇죠. 마취라고 하면 좀 부작용에 대한 생각 많이 하게 되는데, 네, 그렇습니다. 혹시 특히나 이런 진정 마취, 치과 치료를 원할 경우에 환자가 특별히 조금 주의하거나 고려해야 될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모든 의료 행위가 그런 것처럼 부작용은 네. 당연히 있을 수 있고요. 마취나 수면은 이제 약물을 이용해서 인위적으로 의식을 조절하는 것이기 때문에 생명과 직결된 부작용 역시 있을 수 있습니다. 진정법과 관련된 부작용은 어지러움이나 오심, 구토 혹은 흥분과 같이 가벼운 것에서부터 호흡 곤란이나 무호흡, 혹은 기도 폐쇄 등의 생명을 위협하는 합병증까지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러한 부작용은 투여되는 약물의 용량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치과 의사는 효능을 발휘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최소한의 용량의 약제를 사용해야 하고요. 환자분의 반응과 생징후를 지속적으로 관찰을 해야 합니다. 더불어 환자분들은 복용하시고 있는 약물이나 약물 알레르기 그리고 이전의 치료 병력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야지 의료진이 안전하게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서 미다졸람 약물을 사용할 때 혹시 과진정이 일어날 경우에는 플루마제닐이라는 해독 약물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안전하게 진정법을 행할 수 있습니다. 아. 네. 그렇다면 사실 누구나 이런 진정 치료를 받고 싶을 것 같긴 해요. 네. 심지어 아까 뭐 당뇨 아니면 고혈압이 있는 경우에도 가능하다고 했는데 제가 봤을 때 혹시라도 모든 사람한테 다 할 수 있으면 좋긴 하겠지만 혹시 이 수면 진정 요법을 못하는 경우도 있을까요? 그럴 수 있습니다. 이제 수면 마취는 이제 정맥으로 들어간 약물을 이용해서 마취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혹시나 약물에 알레르기가 있거나 약물을 아무리 맞아도 진정이 안 되는 경우에는 이럴 때는 전신 마취를 저희가 안내를 드리고요. 그리고 고혈압이나 당뇨 같이 그런 전신 질환을 포함해서 더욱더 심화된 고혈압이나 조절되지 않는 당뇨 또는 다른 내과적인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내과 전문의와 함께 자문을 구해서 수면 치료를 하거나 다른 치료를 하거나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지금 뭐 일단 전신적으로 건강하거나 뭐 아니면 간단한 당뇨나 아니면 뭐 이런 문제가 있을 때 할 수 있다고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네. 저는 이 수면 마취를 하면 제일 많이 가끔 듣는 얘기가 하나 있어요. 네. 뭐냐면요. 혹시 이거 하고 나면 머리가 나빠지지 않는지 아니면 또 치매가 일찍 오지 않는지 오. 이런 질문들을 가끔 네, 하시는데요. 네. 선생님 혹시 이런 수면 마취를 하면 더 머리가 나빠지거나 특히 뭐 학생들 같은 경우 머리가 나빠질까 봐 걱정하고요. 부모님들이 그다음에 네. 또 이제 아니면 연세 조금 있으신 분들은 또 혹시 머리가 나빠서 치매가 오는지 이런 걱정들을 하시는데 과연 뭐 연관이 있을까요? 저도 사실 보호자분들께 많은 질문을 받았었거든요. 머리가 나빠지지 않는지, 예. 어떻게 되지 않는지. 그런데 사실 이제 논문적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밝혀진 것은 없습니다. 약물이 단기간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제 뇌에 약물이 작용이 되려면은 장기간으로 이제 약물이 작용이 되어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논문상에서는 이제 밝혀진 바가 없고요. 걱정하지 마시고 수면 치료나 이제 전신 마취 안전하게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그렇다면 사실 뭐 어쨌든 치과 치료 굉장히 종류가 많잖아요. 네, 그렇죠. 저희가 생각할 때 당연히 뭐 임플란트 수술, 뭐 신경 치료 이런 경우에는 좀 아프니까 이런 뭐 진정 처치를 하고 하면 되게 좋을 것 같지만 좀 간단한 시술 받을 때도 굉장히 겁을 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그렇죠. 들어서 스케일링. 뭐 이런 거 할 때도 좀 이렇게 무서우니까 소리가 나고 무섭고 시리고 하니까 원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원장님 어떤 경우에 그냥 이런 진정 마취 하에서 진행하는 거를 권장하시나요? 사실 진정 치료로 대부분의 치과 치료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네. 환자분만 원하시면은 저희는 우선은 수면 치료를 함께 진행하는 것이 보통인데요. 네. 그래도 이제 임플란트나 발치
혹은 사랑니발치, 혹은 신경치료, 충치치료 같이 이제 조금 시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가 수면을 권유를 드리고요. 스케일링과 같이 조금의 불편감을 감수하실 수 있으신 분들은 수면을 권유하지 않고도 이제 국소 마취나 아니면 가글 마취로 해서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아까 뭐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치과 치료에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이 처음에 설명해 주신 것 중에 하나가 이 수면 마취 전에 또 약물로 하는 마취도 있다고 설명을 해주셨어요. 네. 그래서 뭐 그 약을 먼저 써서 이제 이 수면 치료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고 설명을 주셨는데 혹시 흡입 진정요법이나 이런 것들 간단하게 또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흡입 진정 같은 경우에는 소아 환자분들한테 이제 네. 많이 쓰이고요. 네. 저희가 아산화질소 또는 웃음가스라고 웃음가스. 하는 네. 네. 그런 가스를 이용해서 이제 코에 이제 흡입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고정을 한 다음에 환자분이 이제 1, 2분 정도 지나게 되면 환자분이 붕 뜨게 되는 증상을 이제 느끼시게 그런 되고요. 느낌. 예. 네, 그런 느낌이 들게 되면은 저희가 소아 진료 특성상 빠르게 진료를 하고요. 그 다음에 100% 산소를 투여해서 최대한 회복이 된 다음에 소아 환자분들을 보호자분께 인계해 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전신 마취 하기 전에도 이제 흡입 진정을 먼저 통해서 이제 진행을 하게 되면 환자분들께서 더욱 편하게 진료를 받으실 수 있다고도 합니다. 네. 네, 저희가 이렇게 다양한 방법, 아까 얘기해 주신 것처럼 어떤 치료든지 다 저희가 이렇게 수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치과 공포가 많다고 그러면 저희가 뭐 이런 것들을 너무 걱정할 게 아니라 우리 치과 선생님들하고 상의해서 네. 치료를 받는다면 아마 좋은 치료를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더 이상 네. 이런 치료를 미루면 안 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데 이렇게 정말 이렇게 치료를 자꾸 미루다 보면 안 좋아질 수뿐이 없는데요. 선생님 이런 수면 마취나 이런 걸 통해서 좋은 치료를 할 수 있는데 그럼 우리 환자분들께 이렇게 하면 정말 좋은 구강 건강을 가질 수 있다. 혹시 그런 거 추천해 주신 여러 가지들이 있나요? 사실 치과를 잘 알고 있는 저조차도 직접 진료를 받게 된다면 당연히 무섭고 이제 두려운 것이 당연한데요. 네. 하지만 치과 치료는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받지 않으면 더 많은 치아가 더 많은 돈이 희생이 되게 됩니다. 사실 치과 치료는 진료 과정 내내 불편하고 아픈 거는 아닌데요. 입안에 놓는 마취 주사 역시 팔에 맞는 체열보다 조금 덜 아프거나 비슷한 불편감 정도입니다. 이러한 마취 주사만 잠깐 참는다면은 충치 치료, 발치 치료는 마취된 상태에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통증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다만 어렸을 때부터 느꼈던 막연한 공포감이나 트라우마 혹은 불쾌한 소리나 냄새 때문에 불안감을 더욱 증폭시키기 때문에 이러한 치과 방문을 꺼려 하시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자분들의 불안감을 최소화하고 양질의 치료를 하기 위해서 진정치료는 안전하고 좋은 방법입니다. 치과 의사는 이제 환자분들의 진료에 대한 불안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환자분들과 공감하고 진료를 진행하고 있어서 어떤 진료가 되었든 간에 늦지 않게 치과에 방문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네. 네. 지금 뭐 치과 제일 중요한 거가 병원을 찾는 거예요. 결국은 그렇죠. 뭐 저희가 흔히 요새는 뭐 너무 자료들이 많잖아요. 유튜브를 보거나 인터넷을 찾아도 정말 구강 건강 관리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아는데 근데 실제로 저희가 치과는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맞아요. 결국 뭔가 아프거나 문제가 생기면 결국 병원을 찾아야 되는데 네. 결국 어떤 문제가 있는지 우리가 카더라 이런 것만 하지 말고 네. 정말 병원을 찾아서 검진을 받아보고 그에 대한 맞는 치료를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보통 또 치과 치료 같은 경우에는 호미로 막을 걸 방치했다가 가래로 막는다 이런 얘기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게다가 100세 시대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치아 건강 중요하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치과 치료 무섭다고 미루지 마시고 이런 수면 치료 같은 걸 병행하는 거 좋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저희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첫 번째는 대장 내시경의 중요성, 두 번째는 수면 치료를 통한 치과 치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그런데 뭐 저희가 여러 가지 이야기들 이제 나눠봤잖아요. 네, 근데 아쉽게도 이렇게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바로 여기까지고요. 건강 스페셜에서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바로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 더 알차고 건강한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은 의료 정보에 대한 제공일 뿐 의료 정보에 대한 과시는 위험을 초래할 수 있고 모든 치료에는 부작용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